지금 미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입으로만 미국 우선, 진짜 필요한 건 안 합니다. 15살 소녀의 한국 영상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부자 나라인데 그건 가짜 뉴스다. 하지만 잇따른 증언이 이어지자 침묵했죠. 천만 학부모의 집단 소송의 백악관은 결국 개혁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소녀의 아버지가 바로 트럼프 정부가 자랑하던 미국 최고 권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엇을 목격했길래 15년 신념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을까요? 딸의 영상 하나가 고집불통 아버지와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 빠진 건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BTS 뮤직비디오 몇 개 보더니 어느새 방 전체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됐죠. 솔직히 말하면 전 걱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이거 봐. 블랙핑크 새 앨범이야. 그래, 멋지네. 제 대답은 늘 성에 없었습니다. K-팝이요? 화려한 의상과 칼군무. 그게 다 아닌가요? 음악적 깊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업적 포장이라고 생각했죠. 올리비아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나 한국어 학원 등록했어. 한국어? 올리비아, 스페인어나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의 한국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유튜브로 배우더니 주말마다 한국 마트를 들락거렸죠.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김치찌개 만들어줄게. 올리비아, 그런 MSG 범벅인 음식은 안 돼. 우리 집은 건강식이야. 나트륨 과다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 그건 의료 시스템 때문이지 음식 때문이 아니야. 전 15년간 세계 각국의 급식을 연구했습니다. 유럽의 균형 잡힌 영양, 일본의 섬세한 배려, 북유럽의 유기농 철학. 하지만 한국이요? 탄수화물 과다, 나트륨 과다, 발효식품에 대한 맹신. 영양학적으로 볼 때 아시아 음식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었죠. UCLA 세미나에서도 늘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쌀밥 위주의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서구식 급식이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을 중시한다면 아시아는 여전히 곡물 중심이죠. 동료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영양학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가 들뜬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됐어. 한국 교환학생 합격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유럽이나 캐나다가 교육적으로 훨씬. 아빠, 제발. 이건 내 꿈이야. 한국에서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K-팝 때문이라면 다시 생각해봐. 그건 진짜 문화가 아니야. 문화란 건 수백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아빠는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올리비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올리비아를 키우면서 전 늘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죠. 결국 허락했습니다. 6개월이면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겠지. 오히려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교육이니까. 좋아. 가도 돼. 단, 조건이 있어. 뭔데? 매주 영양 상태 체크하고 보고할 것. 그리고 한국 음식만 먹지 말고 가끔은 양식당도 가고. 알았어. 아빠, 출국 전날 밤, 전 올리비아 방에 들어갔습니다. 캐리어 옆에 앉아 한국 지도를 보고 있더군요. 올리비아, 한국은 우리와 많이 달라.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 아빠, 난 준비됐어.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K-팝 세계와 현실은 다를 거야. 특히 음식은 내 위장이 적응 못할 수도 있어. 아빠는 왜 항상 부정적이야? 난 현실적인 거야. 비상약 충분히 챙겼지? 프로바이오틱스도? 다 챙겼어. 공항에서 올리비아를 보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조용해지겠네. 한국 노래 안 들어도 되고 김치 냄새도 안 나고 6개월 후면 다시 평범한 미국 10대로 돌아오겠지. 6개월 전 올리비아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첫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아빠, 한국 진짜 대박이야.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그래, 재밌니? 신기함은 곧 사라질 거야. 전형적인 관광객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2주 지나면 향수병 걸릴 겁니다. 2주차 올리비아가 또 연락했습니다.
아빠, 학교 급식 진짜 놀라워.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 레스토랑 같아? 응, 다르겠지. 근데 영양 밸런스는 체크했어? 쌀밥만 먹으면 당뇨 위험 있어. 아빠, 제발, 여기 애들 다 건강해. 올리비아가 보낸 급식 사진을 대충 봤습니다. 뭐, 깔끔해 보이긴 하네. 하지만 그게 다였죠.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하겠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전 연구실에서 미국 급식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자꾸 불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는 알림이었죠.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한국 급식 실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3초, 깔끔한 시판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10초 후,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료예요. 프리, 공짜. 30초 후, 전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현미밥, 갈비찜, 된장국, 시금치나물, 김치배.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다음날 아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산티아고 교수님이신가요? 워싱턴 포스트의 헬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니, 왜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무슨 일이신가요? 교수님 따님이 올린 영상 보셨나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뭐라고요? 급하게 올리비아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제 본 그 급식 영상이 미친 듯이 퍼지고 있었죠. 팔로워도 5만에서 15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양학자이신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딸아이 일상인데 댓글을 보셨나요? 미국 학부모들이 난리입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이게 진짜야? 한국 학교 위치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애들은 냉동 피자 먹는데 미국 교육부는 뭐 하는 거야? 이래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헬레나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건 좀... 교수님이 15년간 급식을 연구하셨잖아요. 이보다 좋은 연구 기회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UCLA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자네 딸 영상 봤나?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 총장님,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 왔어.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원한다네? 자네가 적임자야. 하지만 이건 기회야, 마르코. 가서 배울 건 배우고 적용할 건 적용하자고. 그날 밤 올리비아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올리비아, 내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어. 알아? 친구들이 다 봤대. 한국 애들도 놀라워해. 미국 급식이 그렇게 형편없는지 몰랐대. 나 한국 간다. 정말? 아빠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랑 같이 가. 내 학교도 방문할 거야. 대박, 아빠가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보는구나. 3일 후, 저는 헬레나 기자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직접 봐야. 교수님 논문 읽었습니다. 아시아 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더군요. 네. 탄수화물 과다와 나트륨 과다가. 그런데 한국이 비만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대한항공 기내에서 14시간 동안 저는 한국 급식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왔죠. 전국 11,657개 학교 중 99.8%가 직영급식. 하루 평균 급식비 3,500원. 미국 달러로 2.6달러. 전교생이 같은 메뉴를 먹는 시스템. 영양교사가 직접 식단 구성.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2.6달러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8달러를 써도. 그럼 뭔가 트릭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거나.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고추장을 비벼 한 입 먹어봤죠.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급식보다 못하다니. 헬레나가 웃었습니다. 교수님도 인정하시는군요. 아직 아무것도 인정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15년간 연구한 게 틀렸다면?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다면?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딸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뭐가요?
올리비아 양이 이런 중요한 이슈를 발견했잖아요. 그냥 우연이죠. 우연이 아니라 통찰력이죠. 어른들이 못 본 걸 봤으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2달 만에 본 딸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건강해 보였달까요? 잘 지냈니? 당연하지. 아빠 진짜 온 거 맞아? 꿈 아니지? 헬레나 기자님이시죠? 올리비아예요. 제 영상 기사로 쓰신다고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제 편견과 달리 서울은 뉴욕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죠. 내일 새벽 4시에 가락시장 가기로 했어요. 올리비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새벽 4시? 학교 영양선생님이 매일 그 시간에 장 보러 가신대. 같이 가보자고 하셨어. 영양선생님? 여기는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있어. 국가 자격증도 있고. 헬레나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외주업체가 알아서.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먹거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짐을 풀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일 새벽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15년 신념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까?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 진실을 보는 것뿐이잖아. 올리비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진실을 보는 것뿐이야. 하지만 가끔은 진실이 가장 두려운 법이죠. 기내에서 펼쳐본 한국 교육부 자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교수님, 이 숫자 맞나요? 헬레나가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학교급식 실시율 99.8%, 지연급식 비율 96%, 무상급식 수혜 학생 86%.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급식업체 로비에 휘둘리고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정부 보조금이 많거나 인건비가 싸거나. 하지만 자료를 더 읽을수록 제 가설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절반 수준. 그런데 급식의 질은 우리보다 높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길래 물어봤죠. 한국 학교 급식이 정말 좋나요? 당연하죠. 제 아이들도 집밥보다 급식이 맛있다고 해요. 정말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교육의 일부예요.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 우리는 급식을 뭐라고 생각했던가요? 귀찮은 행정 업무? 아웃소싱할 서비스? 헬레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은 1981년부터 학교급식법이 있었대요. 1981년? 네. 40년 넘게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거죠. 우리가 패스트푸드 문화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아이들 먹거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불편하신가요? 뭐가요? 15년간 믿어온 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학자라면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인정해야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덮밥이었죠. 맛있네요. 헬레나가 감탄했습니다. 이것도 급식 수준은 아니래요. 급식이 이것보다 낫다고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영상 속 음식들은 정말 이것보다 나아 보였죠? 화면을 다시 켜서 한국 급식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메뉴, 현미밥, 잡곡밥, 다양한 국과 찌개, 구이, 조림, 나물, 김치.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우리는 이걸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이었을까요?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득권의 방해였을까요?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도 있었겠죠. 헬레나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맞았거든요. 저도 그런 편견에 갇혀 있었으니까.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는지, 왜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지. 교수님 따님, 용감하네요. 뭐가요? 혼자 타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고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과 달리 따끔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산과 들이 보였죠. 어딘가에 올리비아가 다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매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2.6달러짜리 급식을 먹고 있겠죠. 준비되셨나요, 교수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요. 학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한국 급식이 정말로 우리보다 우수하다면
제가 15년간 해온 연구는 뭐가 되는 걸까요? 교수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만약 한국이 옳다면 미국에 돌아가서 뭘 하실 건가요? 바꿔야죠. 시스템을. 가능할까요? 올리비아 영상 하나가 이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빠, 일어나. 늦으면 안 돼. 올리비아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장을 본다고? 영양 선생님이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려면 일찍 가야 한대. 가락시장으로 가는 길. 서울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도로에는 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 박하은 선생님이야. 올리비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죠.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아버님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일상이에요. 가실까요? 가락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듯한 크기의 수천 개의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죠. 여기서 서울 전체 학교 식자재를 공급해요. 박하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톤이나 되나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수백 톤이죠. 저희 학교만 해도 하루에 300kg 정도 사요. 300kg을 2.6달러로? 정확히는 3,580원이에요.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채소 구역이었습니다. 이 배추 보세요. 어제 수확한 거예요. 박하은 선생님이 배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신선함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냉동은 안 쓰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한으로만요. 신선 재료가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으니까. 하지만 비용이 직거래라서 오히려 싸요.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거든요. 다음은 육류 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이라서 닭을 사야 해요. 언제 메뉴를 정하시나요?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요. 계절, 영양 균형, 학생 선호도를 모두 고려해서. 헬레나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일주일 전에 정해요. 그것도 업체가 메뉴를 정한다고요? 박하은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그럼 영양 균형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수산물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줘요. 오메가3가 중요하거든요. 생선을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처음엔 안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리법을 바꾸고 영양 교육을 하니까 지금은 다 잘 먹어요. 영양 교육. 우리는 그런 게 있었던가요? 선생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시장, 7시에 학교 도착, 8시부터 조리 시작, 12시 배식, 2시에 정리, 3시부터 다음날 준비요. 매일이요? 네. 1년에 180일 정도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힘이 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박하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국 급식은 어떤가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개선하려는 노력은요?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서. 시스템은 바꿀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학교 조리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조리사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팀이에요. 5명이서 1000명분을 만들어요. 5명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은 외주업체 직원 포함해서 10명이 500명분도 버거워하는데 비결이 뭔가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팀워크죠. 그리고 사명감.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과정이 일사불란했죠. 저 큰 소치 압력 소치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죠. 비용은요? 정부에서 지원해줬어요. 교육 투자의 일환으로. 교육 투자. 우리는 급식을 비용으로만 봤는데 한국은 투자로 봤던 겁니다. 11시 30분. 조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하은 선생님이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좋네요. 교수님도 드셔보실래요? 한 숟가락 맛을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레스토랑 음식 같았거든요. 이걸 2.6달러에, 사실 재료비만 따지면 1.5달러 정도예요.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죠. 그래도 불가능한 숫자인데 한국은 가능해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우선순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곧 아이들이 올 거예요. 보실래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12시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2시 정각
급식실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 보던 혼잡함과는 달랐습니다. 떠들긴 했지만 질서가 있었고 서두르면서도 차분했죠. 저기 올리비아다. 딸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교환학생인데도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죠. 아빠, 여기서 뭐해? 급식 취재 중이야. 친구들이니? 네. 시원이랑 혜인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희들 급식 마시니? 당연하죠. 오늘 닭볶음탕이에요. 아이들의 얼굴에 진짜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급식 시간을 견디는 시간으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즐기는 시간이었죠. 배식대 앞에 선 학생들은 각자 스테인리스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은 안 쓰나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스테인리스로 통일했어요. 박하은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조리사님들이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셨죠. 현미밥 한 공기, 닭볶음탕 한 국자, 시금치나물 한 접시, 김치 적당량, 된장국 한 그릇, 사과 한 조각. 저 양이 적절한가요? 초등학생 기준 600칼로리예요. 영양소 균형도 완벽하고요. 올리비아와 친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옆에 앉았죠. 아빠도 먹어봐. 박하은 선생님이 저와 헬레나에게도 식판을 주셨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라 정성스런 집밥이었거든요. 닭볶음탕은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된장국은 구수하면서도 시원했고 김치는 적당히 익어 감칠맛이 났죠. 이게 정말 매일 나오는 거야? 응. 어제는 제육볶음이었고 내일은 생선구이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20분 만에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채소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원아, 시금치 좋아하니? 처음엔 별로였는데 지금은 맛있어요. 왜 먹게 됐어? 영양 선생님이 시금치에 철분이 많아서 키 크는데 좋다고 하셨어요.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헬레나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급식은 피자나 햄버거가 많이 나온대. 부럽지 않아? 왜요? 그런 건 가끔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스스로 잔반을 정리하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잔반이 거의 없네요. 맛있으니까 다 먹죠. 박하은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버리는 음식이 30%가 넘어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맛이 없으니까요. 솔직한 대답이었죠. 급식이 끝나고 조리실로 돌아갔습니다. 조리사님들이 뿌듯한 표정으로 정리를 하고 계셨죠. 매일 이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 보람 있어요. 한 조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이 아이들의 건강이 되고 그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가 되잖아요. 철학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고 계셨죠. 박하은 선생님이 영양교육실로 안내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교육을 해요. 교실 벽에는 식품군 피라미드, 영양소 설명, 건강한 식습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나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왜 먹어야 하는지 알면 거부감이 줄어들어요.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이 40% 늘었다고 했죠. 비만율은요? 전교생 중 5% 미만이에요. 미국은 20%가 넘는데 비결이 뭔가요? 균형 잡힌 급식과 영양교육,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죠. 가정과의 연계요? 매달 급식 소식지를 보내고 인기 메뉴, 레시피도 공유해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체계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죠.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맞아요. 한국에서 급식은 교육의 일부예요. 돌아가는 길, 올리비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 뭘? 내가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깊이가 있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했는지. 올리비아, 미안해. 뭐가? 네 선택을 무시했던 것. 괜찮아. 아빠도 이제 알았잖아.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우리가 놓친 것 한국 급식이 가르쳐준 교훈. 호텔방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연구, 학계에서의 명성, 그리고 진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새벽 3시 올리비아가 보낸 메시지를 봤습니다. 아빠, 자고 있어?
내일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연 해줄 수 있어? 친구들이 미국 급식 얘기 듣고 싶대. 강연이라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실패를요? 다음날 아침 헬레나와 조식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기사 쓸 건데 인터뷰 좀 할까요? 뭐라고 쓰실 건가요? 진실을요. 미국 급식의 문제점과 한국에서 배울 점? 제 입장도 써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15년 차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 급식의 우수성. 큰 뉴스가 될 거예요. 큰 뉴스. 그리고 큰 논란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올리비아 학교 강당에 2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미국 급식에 대해서요.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첫 화면은 미국 학교의 전형적인 급식 사진이었죠. 이게 미국 고등학교 급식이에요. 냉동 피자, 초콜릿 우유, 감자 튀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매일 먹어요? 네. 거의 매일 비슷해요. 왜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요. 그리고 쉬우니까요. 학생 건강은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다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안 바꿔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거대 급식업체들의 로비, 잘못된 정책, 무관심. 어른들이 포기한 거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보여준 것처럼요. 올리비아 영상이 미국을 뒤흔들었거든요. 올리비아가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급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불쌍해요. 우리 급식 시스템을 수출하면 안 돼요? 올리비아가 영웅이네요. 강연 후 교장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좋은 강연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셨네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한국 급식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담당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한국 급식 시스템을 배우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늦었다고요? 사실 우리도 핀란드, 일본에서 많이 배웠어요.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연도별 급식 개선 과정, 예산 증가 추이, 정책 변화 과정.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어요. 반대는 없었나요? 많았죠. 특히 급식업체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학부모들의 지지가 컸어요.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공감대. 미국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급식에 투자했죠.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저녁 헬레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가서 싸워야죠. 급식업체들과요? 시스템과요? 그리고 무관심과도요? 승산이 있을까요? 올리비아가 시작했잖아요. 이미 균열이 생겼어요. 교수님 커리어에 타격이 있을 수도.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UCLA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마르코, 신중하게 생각해. 적이 많아질 거야. 이미 결정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내일 귀국이지? 응. 무서워? 뭐가? 미국 가서 싸워야 하잖아. 조금. 나도 도울게. 어떻게?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계속 알리게? 한국 급식의 진실을. 고마워. 올리비아. 아빠가 변한 게 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니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마르코, 당장 내 사무실로 와. UCLA 학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봤어? 자네가 미국 급식 시스템을 비판했다고? 헬레나의 기사가 벌써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학장실에 들어서자 이사회 멤버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코, 설명해보게. 한국 급식이 우리보다 우수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자네가 15년간 연구한 건 뭔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알아? 급식업체들이 우리 대학 연구비 30%를 지원한다는 걸. 그래서요? 진실을 숨기라고요? 현실적이 되라는 거야. 아이들의 건강보다 연구비가 중요합니까? 또 침묵. 일단 나가보게. 다시 연락하겠네. 연구실로 돌아오니 조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올리비아 영상이. 왜? 무슨 일이야? 조회수가 2,300만을 넘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올리비아가 새로 올린 영상이었죠. 제목은 영양학자 아빠가 틀렸습니다. 영상은 제가 한국 학교에서 강연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15년간 미국 급식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리고 한국 급식과 미국 급식의 비교가 이어졌죠. 같은 예산으로 한국은 영양 만점 식사를, 미국은 정크푸드를.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 진짜 용감하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가 나타났네. 우리 아이 학교도 바꿔주세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CNN이었습니다. 산티아고 교수님, 내일 아침 생방송 출연 가능하신가요? 주제가? 미국 급식 혁명이요. 교수님이 불을 지피셨잖아요. 생방송이라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올리비아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아빠, 봤어? 우리가 해냈어. 올리비아. 이게 맞는 걸까? 아빠, 기억해. 진실은 언제나 오라. 다음날 새벽,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3, 2, 1, 오네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딸의 영상을 통해 미국 급식의 진실을 깨달은 마르코 산티아고 교수입니다. 진행자가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15년 연구를 부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하지만 딸이 보여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급식의 핵심은 뭔가요? 철학입니다. 아이들을 미래로 보는 철학이요. 미국은 아이들을 뭐로 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로 봅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시면 많은 적을 만드실 텐데 이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공범이 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시청률이 역대 최고예요. 속편하실래요? 무슨 속편이요? 미국 급식 개혁 프로젝트요. 교수님이 이끄시면서 방송으로 중계하는 거죠.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이었죠. 도와주세요. 우리 학교도 바꿔주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하지만 협박 메일도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당신 커리어 끝장날 거다. 그때 특별한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빌 게이츠 재단이었습니다. 산티아고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미국 급식 개혁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억 달러. 올리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시작한 것 같아. 무서워. 아빠? 아니, 설레. 나도 그래. 아빠, 한국에서 배운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불가능은 없다는 거. 의지만 있으면.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올리비아가 올린 영상 하나가 백악관까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이를 급식 혁명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반성.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교수, 당신이 일으킨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들이 급식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급식 산업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관련 일자리만 50만 개예요. 그래서요? 계속 쓰레기를 먹이자고요? 산티아고 교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브래드 워커, 미국 최대 급식업체 CEO였죠. 제가 초대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워커 씨, 이건 정부 회의입니다. 제 회사가 전국 학교 40%의 급식을 공급합니다. 저도 이해 당사자죠.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산티아고 교수, 당신 때문에 우리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아이들 건강이 주가보다 중요합니다. 위선적이네요. 당신도 우리 연구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합니다. 후회할 겁니다. 협박인가요? 경고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만.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워커 씨, 나가주세요. 워커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갈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브래드 워커와 무슨 얘기를? 급식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올리비아였죠. 아빠, 지금 뉴스 봐. 급히 폰으로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입니다. 전국 10개 주 학부모 단체가 급식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UCLA 강의실,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강생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었죠. 오늘은 특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틀렸던 이야기를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15년간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지방.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급식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다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초는 맞아요. 하지만 적용이 틀렸죠.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한국 급식 사진들이 나왔죠. 이걸 보세요. 같은 예산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냐 돈이냐의 차이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영양학 전공인데요.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주체가 되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산티아고 교수님, 저는 시애틀 교육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군에서 한국식 급식을 시범 도입하려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이요? 학부모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격도 시작됐죠. 다음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산티아고 교수, 한국 정부로부터 뇌물 받았나? 완전히 거짓 기사였습니다. 급식업체들의 역공이 시작된 거죠. 올리비아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진실은 밝혀질 거야. 내가 도울게. 올리비아는 즉시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아빠는 한국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비로 다녀왔죠. 영상은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지지를 보냈죠. 진실은 힘이 있다. 급식 마피아들이 발악하는구나. 산티아고 교수 지지합니다. 일주일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산티아고 교수, 당신은 미국 급식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한 의원이 추궁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요? 급식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한국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진을 본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같은 돈이라고요? 네. 2.6달러입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제 손자도 학교 급식을 안 먹어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 워커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한국식은 미국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럼 왜 당신 자녀는 사립학교에 보냅니까? 거기는 급식이 좋던데요. 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워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상원의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산티아고 교수,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기꺼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청문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산티아고 교수님, 저희도 한국 급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협력할까요? 프랑스도요? 올리비아 양의 영상을 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UN 본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아동영양 서밋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한 소녀의 영상이 전 세계를 깨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올리비아 영상이 나왔죠. 각국 대표들이 숨죽여 봤습니다. 한국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일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는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앞에서는 모두가 양보했습니다. 그때 올리비아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리비아입니다.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음식이 아니에요. 가능성이었어요. 어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요.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브라질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인도 대표도 따라했습니다. 우리도요. 13억 인구를 먹이는 건 도전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각국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산티아고 교수님, 한국 정부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급식혁신 센터를 만들 건데 고문을 맡아주시겠어요? 영광입니다. 그날 밤, 빌 게이츠 재단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산티아고 교수, 우리는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미국 1000개 학교에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이끌어 주시겠어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올리비아도 참여시켜 주세요. 이 모든 건 그 아이가 시작했으니까요. 당연하죠. 올리비아 양은 우리의 홍보대사가 될 겁니다. 올리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어. 아빠,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무슨 계획이 또 있니?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야. 제목은 급식혁명 365일. 누가 제작하니? 넷플릭스가 제의했어. 전 세계 급식 현장을 다니면서 찍는 거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변화도 가속화됐습니다. 시애틀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가 한국식 급식 도입을 선언했죠. 첫 시범학교는 시애틀의 링컨 초등학교였습니다. 개학 첫날, 저와 올리비아가 방문했죠. 와, 진짜 바뀌었네. 급식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시판, 제대로 된 조리시설, 그리고 영양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영양교사 에밀리입니다. 한국에서 연수 받으셨다고요? 네. 3개월간 서울에서 배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12시,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메뉴는 현미밥, 치킨 데리야끼, 브로콜리, 된장국.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때?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 된장국이요. 따뜻하고 구수해요. 성공이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산티아고 교수님, 소감이 어떠세요?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아이가 이런 급식을 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올리비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가능해요. 어른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요. 그날 저녁 뉴스는 링컨 초등학교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급식 혁명의 첫 승리, 한국에서 배운 미국의 미래, 올리비아와 마르코, 부녀의 도전,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바꿔주세요. 왜 우리 지역은 아직이죠? 정치인들 일 좀 해.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올렸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는 급식 개혁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일주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의회가 아동 급식 혁신법을 통과시킨 것이었죠. 향후 5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해 전국 학교 급식을 개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저와 올리비아를 특별 초대했죠. 이 법안은 산티아고 교수와 올리비아 양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올리비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해냈어. 아니, 네가 해낸 거야. 하지만 브레드 워커와 급식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선언했죠. 정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거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죠.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실천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각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올리비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만을 넘었고 유튜브 구독자는 1000만에 달했습니다. 올리비아, 유명인이 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먹는다는 거야. 성숙한 대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UCLA 부속 초등학교 급식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르코 교수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박하은 선생님이 오십니다. 올리비아 학교 그분이요? 네. 미국 영양교사 1000명을 교육하러 오셨어요. 점심시간,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비빔밥, 미역국, 잡채,
김치, 과일 샐러드. 와, 비빔밥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교수님, 측정 결과 나왔어요. 보건교사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학생 비만율 20% 감소, 집중력 테스트 15% 향상, 결석률 30% 감소.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올리비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은 더욱 성숙해 보였죠. 아빠, 박하은 선생님 도착하셨대. 박하은 선생님과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씨앗을 뿌리셨죠. 이제 미국 전체가 바뀌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강당에는 전국에서 온 영양교사 1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하은 선생님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교육이고, 사랑이고, 미래입니다. 올리비아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급식을 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빌 게이츠였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추가로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빌 게이츠도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2.8달러라고요? 놀랐네요. 한국에서 배운 직영 시스템 덕분입니다. 브래드 워커의 회사는 결국 주가가 50% 떨어졌습니다. 학교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대신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났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협동조합, 지역 농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저녁,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올리비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가 건강한 급식을 먹을 때까지 멈추지 맙시다. 스탠딩 오베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올리비아와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래, 네 엄마도 늘 아이들 건강을 걱정했지. 이제 스탠포드에서 영양정책학 박사 과정 시작할 거야. 정말? 나처럼 교수가 되려고? 아니, 더 큰 일을 하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자랑스럽다, 올리비아.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000개 학교가 새로운 급식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목표는 3년 내 전체 학교 전환입니다. 언론은 이를 올리비아 효과라고 불렀죠.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급식이 세계 표준이 되다. 마지막 장면은 올리비아의 대학 입학식이었습니다. 신입생 대표 연설은 올리비아 산티아고. 무대에 오른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작은 관찰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입학식이 끝나고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 없어? 뭘? 15년 연구를 뒤집은 것. 전혀. 오히려 진짜 연구를 이제 시작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해는 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아이들이 당연하게 좋은 급식을 먹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르코와 올리비아 부녀의 급식혁명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가 미국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바꿔야 할 것들이 있지 않나요? 작은 목소리도 진실을 담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